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다음 10초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 상황은 영화 대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전역에서 혼자 사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심장마비를 겪으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포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훈 의사입니다. 저는 83세이며 40년 이상 심장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6만 명 이상의 심장질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완전히 솔직하게 마치 제가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사망 확률이 8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첫 10초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그 확률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최대 92%의 생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식과 무지의 차이입니다. 생과 사 사이에서 정보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0년 이상의 의료 경험에서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 새벽 3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제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덕분이에요. 그녀가 말한 사람은 제 환자인 78세 박민수 씨였습니다. 인천에 사는 그는 집에서 완전히 혼자 심장마비를 겪었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가 몇 달 전 여의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에서 가르쳐준 단계를 수행하며 의식을 유지하고 병원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준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을 겁니다.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귀 기울이고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 지식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생존하기 위한 8가지 핵심 단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의 제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하듯 명확하고 직설적이며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는 응급실 복도에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오지 않습니다. K-드라마에서 캐릭터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실은 훨씬 조용하고 혼란스럽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박민수 씨가 심장마비를 겪은 날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메리카노 커피를 내리고 중앙일보를 읽기 위해 앉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불편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 김치찌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30분 후, 그는 왼쪽 팔이 저리고 턱에 둔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심장마비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이 때문이거나 옛날 삼성 공장에서 일할 때의 스트레스 때문이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의 87%가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소화 문제, 감기 혹은 홍대 헬스장에서 운동한 후에 근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심장은 매분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도시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동반자가 있는 사람들보다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4배 높습니다. 이는 그들의 심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의 원룸 아파트나 전주의 한옥에 혼자 살더라도 여러분은 준비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으며 적절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행운으로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몇 달 전 여의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겪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했던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모든 단계를 기억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는 벽시계를 보고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비되고 절망하며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혹은 흡연자, 구미 산업단지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피우던 에세 담배를 생각해보세요. 라면. 위험은 더 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손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오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한강을 따라 다시 걷고 책을 읽고 남산공원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심장마비 전에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신호와 그것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삼성 갤럭시 폰의 메모 앱에 기록하거나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느끼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한다면 제 시간에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슴 중앙의 압박감, 조임 또는 무거운 느낌, 날카로운 통증이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무거운 돌이 몸 중앙에 놓여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난 일부 환자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치 누군가가 내 심장을 안에서 손으로 꽉 쥐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의하세요. 이 통증이나 불편함은 몇 초만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올리브영에서 산소화제 같은 일반 약으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2. 퍼지는 통증. 가슴에서 시작되어 왼쪽 팔로, 때로는 양쪽 팔, 목, 턱, 심지어 등 위쪽으로 퍼집니다. 한국 여성들에게는 특히 턱 통증이 흔합니다. 부산 서면에서 치과를 예약하려고 전화했던 환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3. 명백한 이유 없는 극도의 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극도로 지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심장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여성에게 매우 흔하며 특히 여의도에서 바쁜 사무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간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4.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 강남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숨이 가쁘고 숨쉬기가 힘들며 날씨가 시원하거나 LG 선풍기 앞에 있음에도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면 이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종종 공황 발작으로 오인되지만 가슴 압박감이나 퍼지는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이 고통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5.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갑자기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고 이유 없이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구토를 한다면 순두부찌개를 너무 많이 먹은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비스콘 같은 제산제나 소화제를 먹으며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장마비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한 번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2에서 3가지 신호만 있어도 심장마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또는 흡연 이력, 홍대 카페에서 에세를 피우던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이 있다면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도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박민수 씨는 가슴 압박감, 팔 통증, 갑작스러운 피로 등 3가지 신호를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심장 손상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매일 아침 여의도 공원에서 걷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의심할 경우 따라야 할 8가지 단계입니다. 아산병원의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억력, 침착함, 그리고 결단력뿐입니다. 마포구의 원룸이나 경주의 한옥에 혼자 살더라도 이 단계들은 여러분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침착하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연습하세요. 이 단계들 대부분은 비상 상황이 오기 전에 연습할 수 있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 입시나 새 직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지만 심장마비 생존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그 점을 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시다. 1단계. 모든 것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 증상을 느끼는 즉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으세요. 근처 롯데마트로 걸어가던 중이라면 멈추세요.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분 더 기다려볼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세요. 거실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를 찾아 등을 받치고 앉으세요. 바닥에 눕지 마세요. 바닥에 앉으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 있지도 마세요. 우선순위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는 한강을 따라 산책하려던 참이었지만 가슴 압박감을 느끼자마자 거실 의자에 등을 받치고 앉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생명을 구합니다. 2단계. 아스피린 한 알 씹기. 집에 아스피린, 한국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100mg 정제이 있다면 즉시 하나를 꺼내 씹으세요. 삼키지 말고 잘 씹어서 입안에서 녹이세요. 왜냐고요? 씹으면 약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조치는 심장 손상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일산에 혼자 사는 76세 이수진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어느 아침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고향 커뮤니티 센터 건강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것을 떠올리고 긴장했지만 아스피린을 씹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일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그 덕분에 그녀의 심장이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 병력이 있다면 항상 아스피린 한 상자를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냉장고 위나 식탁 서랍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세요. 3단계.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고 주소를 명확히 전달. 한국에서 응급번호는 119입니다. 이 번호를 휴대폰 연락처나 잠금 화면에 저장해 두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주소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언제든 위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미리 말하지 않으면 응급 서비스가 여러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최민호입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2번지 한양빌딩 3B호에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그 후 침착하게 오퍼레이터의 질문에 답하세요. 전화를 끊지 마세요.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최대한 명확하게 말하세요. 4단계. 집 문을 열고 열쇠나 코드를 눈에 띄는 곳에 두기. 이 단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응급요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오느라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문이 전자코드로 되어 있다면 서울의 많은 현대 아파트처럼 큰 종이에 코드를 적어 입구에 붙여놓으세요.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 화분 안이나 현관 매트 위처럼 눈에 띄는 곳에 놓으세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어떤 물건보다 중요합니다. 5단계. 45도 각도로 기대고 다리를 약간 올리기. 완전히 눕지 마세요. 동상처럼 똑바로 앉지도 마세요. 이상적인 자세는 의자나 소파에 등을 기대어 몸을 45도 각도로 뒤로 젖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다리를 베개나 쿠션, 넷플릭스 볼 때 쓰는 것처럼 살짝 올리세요. 왜 이 자세일까요? 이렇게 하면 폐나 순환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뇌와 심장으로 혈액이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누우면 폐에 체액이 쌓일 수 있고 너무 똑바로 앉으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6단계.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통화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는 전화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노력을 요구하며 이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카카오톡이나 SMS로 불필요한 세부사항 없이 짧고 직접적인 문자를 보내세요. 예,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 119에 전화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걱정 마시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말고 강남에 사는 아들, 부산에 사는 딸, 대구에 사는 형제 등 두세 명 이상에게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메시지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단계. 깊게 호흡하기. 4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이 느리고 조절된 호흡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침착함과 산소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4까지 세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6까지 세세요. 중요한 것은 가슴이 아니라 배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쉴 때 이태원 요가 클래스에서처럼 부드러운 소리를 내어 더 잘 조절하세요. 이 기술은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순환을 개선하고 시간을 벌어줍니다. 8단계. 손목 안쪽을 누르고 3번 세게 기침하기. 이 단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엄지로 손목 안쪽, 맥박이 느껴지는 곳, 여의도 공원에서 러닝 후 맥박을 확인할 때처럼 을 3개 누르세요. 동시에 3번 연속 3개 기침하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기침은 가슴 안에 압력을 만들어 혈액 흐름을 자극하고 맥박을 누르는 것은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위료 처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분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 8단계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119에 전화한 지 14분 후 인천의 그의 아파트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식이 있고 침착하며 올바른 자세로 있는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단계를 배우세요. 기록하세요. 냉장고나 전화 메모 앱에 저장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야 할 일을 안다고 해도 이상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세브란스와 아산병원에서 제 경력 동안 저는 80세 이상이지만 심장마비를 겪지 않은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채택할 수 있는 간단한 3가지 습관으로 심장마비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황금습관 3가지라고 부릅니다. 황금습관 1. 매일 30분 걷기. 달리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멕시코주 투카에 사는 82세 에르네스토 살라자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25년 이상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걷습니다. 춥거나 더워도 상관없습니다. 제 몸이 그걸 원해요. 라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최근 검진에서 그의 심장은 60세 사람처럼 작동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비결은 매일 걷는 것입니다. 황금습관 2. 소금 섭취 최대한 줄이기. 소금은 심장의 가장 조용한 적 중 하나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동맥을 경화시키며 심장마비를 촉진합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소금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 햄, 인스턴트 라멘, 공장제 빵, 통조림을 피하세요. 대신 과일, 채소, 콩류, 자연식품을 더 많이 드세요. 79세 로사리오 여사님은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제 미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짠 음식은 견딜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르고 무겁게 느껴져요. 그 이후로 그녀의 혈압은 안정적입니다. 황금습관 3. 나이에 상관없이 담배와 술 끊기. 저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70세예요. 이제 와서 끊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을 개선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74세 카를로스 씨는 70세에 5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쓸모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6개월 후 숨이 더 잘 쉬어지고 잠도 더 잘 잤으며 계단을 오를 때도 지치지 않게 됐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요. 여러분의 몸은 항상 변화를 감사히 여깁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약을 이미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그 약들은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심장검진을 받으세요.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심장에 새겨두세요. 심장마비의 5가지 경고 신호. 첫째, 가슴 중앙의 압박감 또는 무거운 느낌. 둘째, 팔, 목, 턱으로 퍼지는 통증. 셋째, 명백한 이유 없는 피로. 넷째, 호흡 곤란과 식은땀. 다섯째,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혼자 있을 때 행동할 8가지 단계. 첫째, 안전한 곳에 앉기. 둘째, 아스피린 한 알 씹기. 셋째, 119에 전화하고 주소 전달. 넷째, 문 열고 열쇠나 코드 눈에 띄게 두기. 다섯째, 45도 각도로 기대고 다리 약간 올리기. 여섯째,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 보내기. 일곱째,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여덟째, 손목 누르고 3번 세게 기침하기.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황금 습관 3가지. 첫째, 매일 30분 걷기. 둘째, 소금 섭취 줄이기. 셋째, 담배와 술 끊기.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단계를 적어두세요. 냉장고, 침대 옆,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가능하면 연습하세요. 심장마비를 겪는 척 행동해보세요. 시계를 보고, 앉아서, 호흡하고, 행동하세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준비입니다. 예방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세요. 냉장고로 가서 종이를 꺼내 이렇게 쓰세요. 나는 준비되었다.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살아남을 것이다. 매일 읽으세요. 이 문장을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면 건강과 기쁨, 평화와 함께 더 많은 세월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훈 의사입니다. 40년 동안 수천 개의 심장과 함께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심장마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 생명을 구하는 콘텐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 라고 써주세요. 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자 삶의 선언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